자, 책과 논의는지 우리 상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강희가 허금쟁이, 잠깐만요. 이름이 성주보쟁이? 허금제비한테 그거 피람을 뺏겼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책을 안 읽은 사람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금이 들어보고 대답할 수 있으면 대답을 하면 됩니다. 장이라는 아이는 오늘날로 말하면 뭐 책방 뭐 이런 데서 그 일하는 꼬마 아이야.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그 사장님 여기서 이제 최석혜라고 나오는데 그 사장님으로부터 배달을 다녀오라고 그 명령을 받지. 그러면서 어떤 보따리나 뭐 이런 걸 주면서, 그리고 여기는 되게 귀중한 것이 있으니까 열어보지 말고 한눈 팔지도 말고 빨리 그 홍교리라는 그 손님 댁에 그걸 전달하고 오라고 지시를 내려. 대금이 듣고 있어? 대금아 듣고 있어? 네? 듣고 있냐고. 네. 너 때문에 지금 얘기해 주는 거야. 자, 그런데 그 애가 가는 길에 그게 뭔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열어보지 말고 그냥 가라 그랬는데 중간에 가다 말고 그거를 꺼내서 이렇게 열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피람은 그 쉽게 말하면 필통이야, 필통. 그 연필 뭐 이런 걸 담아놓는 어떤 통이라고 생각하면 돼. 거기에서 상아찌가 뭐야? 어, 코끼리 상어로 만든 아, 그거, 책갈피. 그렇지. 코끼리 상아로 만든 그런 책갈피. 아주 귀한 그런 코끼리 상아로 만든 책갈피가 들어있는 거를 보게 돼. 근데 그때 마침 그 동네에 오늘날 말하면 깡패야, 깡패. 깡패라고 할 수 있는 허궁제비라는 깡패가 그걸 보고 그 상아찌 같은 그 피람을 뺏어. 그러고 나서는 협박을 해. 네가 돈을 갖고 오지 않으면 이거를 내가 팔아버리겠다. 네가 돈을 갖고 와서 이거를 찾아가라. 라고 이제 협박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야. 그래서 지금 상하의 질문은 만약 대금이가 그렇게 심부름 가던 도중에 귀중한 것을 깡패에게 빼앗겼다라면 어떤 기분, 어떤 마음이 들 건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하부터 해. 나는 허공제비에게 뺏겼을 때 장인은 일단 자기 주인이 시킨 아주 귀한 물건을 전달하는 일인데 귀한 물건을 전달 못해서 혼날까 봐 두려울 것 같기도 하고 허공제비가 장이에게 주인 어른한테 일러 바치면 그 죽는다고 해가지고 좀 많이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대금이. 나, 나도, 그 주인이 목을 혼날까 봐 나도 두렵고, 주인이 또 뺏겼을 때 화가 날 것 같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뺏겨가지고. 네, 다 했어, 됐어. 상하? 상하 다 했어? 네, 질문 한 개씩만 만들어 봐. 네, 자, 지금 보면, 장이라는 주인공입니다. 장이라는 아이, 주인공이, 허궁제비라는, 깡패에게, 상아찌 같은, 피랍을 빼앗긴 사건입니다. 자, 여기서 이게 누구의 잘못인가? 자, 허궁제비가 장이의 상아찌를 빼앗겼어. 자, 누구의 잘못이야? 상아. 창이요. 장이의 잘못이다. 장이. 네. 호구, 왜? 이유가 뭐야? 상아야. 왜냐하면 주인 응, 어른이 그걸 열어보지 말라고 했는데 응, 일단 열은 것도 잘못이고 응, 안 열었으면 허공제비가 그 상아찌를 보지 못하고 그 빼앗기지 않았을 텐데 응. 그 빼앗긴 것만 보면 그 피라밀 연 장이가 잘못인 것 같아요. 주인의 명을 어기고 중간에 뭐해? 여러 번.
잘못. 네. 자, 대금이 생각에는 저는 당연히 허공제비 잘못이 아닌가. 허공제비의 잘못이다. 왜? 왜냐면요, 음, 나중에 뺏었지 않아요. 남의 물건을 빼앗았기 때문에. 자, 상아. 대금이는 허공제비의 잘못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해? 근데 허훈제이가 뺏은 것도 음, 예. 허공주비가 원래 잘못한 게 맞긴 한데 음, 일단 열어보지 않았으면 허공제비가 상아찌를 보지 않았을 거고 그런 음. 그럼 장이하고 허공제비 중에서 장이의 잘못이 더 크다. 상아는? 아닌데, 허공제비 나는 네. 좀 그랬던 것 같은데. 대금이는 상아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딱히 좀, 잘 모르겠어요. 어? 안 열봤다고 해도 있잖아요. 어, 왠지 열어봤을 것 같아요, 홍제비는 왠지. 왜? 왜냐면요, 궁금할 것 같으니까요. 홍제비 궁금해할 것 같아. 자, 만약 법원에 갔어, 법원에. 법원에 가서 이 판결을 낸다면 판사는 누구에게 벌을 내릴까? 누구의 잘못이라고 그럴까? 상아야. 장이요. 장이의 홍제비잖아요. 대금이는 허공제비에게 상아 왜 판사는 대금에게 잘못이라고 그래? 판결을 그 어떤 벌을 내리고? 일단 그 지금 기준으로 본 거 말고 음.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 허공주비가 잘못한 건데 지금 기준으로 일단 보면 허공제비 잘못. 일단 그 음. 강도나 절도죄니까 음. 근데 옛날 기준으로 보면 일단 음. 윗사람 명을 어기는 것 자체가 엄청난 큰 죄고 음. 그러면 만약에 사또가 판결 내리면 장이한테 할 것 같아요. 그래도 허금제비한테 처벌이 아예 안 가진 않겠지만 장이가 음. 더 처벌 받을 것 같아요. 음. 자, 그러면 상아가 엄마 심부름으로 엄마가 이것 좀 뭐 다른 이웃 마을 누구에게 아니면 학교 쌤에게 갖다 드려라 라고 엄마가 뭘 봉투에 싼 걸 줬어. 근데 그걸 가지고 상아가 가다가 그게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해서 열어봤어. 그러다가 상아가 그만 깡패한테 그걸 뺏겼어. 그럼 상아 잘못이야? 아, 음, 잘 모르겠어. 왜? 그 장이가 가다가 상아쥐가 들어와서 그 허공에서 뺏긴 건 상아 잘못인데 장이 잘못인데 왜 갑자기 상아는 네가 갈 때는 네 잘못이 아니야. 잘 모르겠어 왜. 그 차이가 뭐야 도대체. 자, 오늘날 법에 따르면 허공제비만 처벌을 받습니다. 그 장인은 혼날 수는 있겠지. 장인은 혼나지는 혼나긴 하지만 뭐 받진 않아? 처벌. 법에 뭐 중간에 열어보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그냥 이건 심부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이랬다고 과연 처벌을 받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물론 이제 뭐 택배 기사가 남의 택배를 뭐 중간에 열어본다거나 그럼 처벌 받을 거예요 아마. 그 우편 배달부가 남의 편지를 중간에 열어본다거나 그럼 그건 분명히 그 정보비밀보호법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는 허공제비의 어떤 그런 잘못이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좀 이렇게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가 어떤 뭐 이렇게 안 좋은 얘기가 별로 어떤 옛날에 그런 얘기가 많았어. 여자 그 여학생이 어, 밤에 위험하니까 뭐 하라고 그랬어 부모님이 늦게 다니지 말고 일찍 일찍 다니라고 그랬어. 근데 그 여학생이 친구들하고 노느라고 그날 밤 늦게 이제 집에 오게 된 거야. 그러다 그만 나쁜 깡패를 만나가지고 성폭행을 당한 거야. 자, 누가 나빠? 누가 잘못이야? 상아. 깡패요. 어? 깡패요. 깡패의 잘못이야. 깡패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분명히 일찍 집에 들어오고 해 뜰 때 뭐야 깜깜할 때 다니지 말고 일찍 집에 들어오라는데 그 명을 어기고 그 여자가 늦게 들어왔잖아. 근데 왜 이번에는 그 깡패의 잘못이라고 그래? 상아야?
아, 요 사건과는 뭐가 다른 거야?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아. 근데 왜 여기는 장의의 잘못이고 왜 그 사건에서는 그 성폭행범, 그 깡패 잘못이야? 허공제비로 바꾸겠습니다. 아니. 지금 선생님 지금 바꾸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뭐 해봐야 된다고요? 상하 생각. 스스로가 한번 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 문제에서는 장의에 대해서 더 잘못이라고 여겨졌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 근거가 뭘까? 그리고 나서 다른 일에도 그게 적용이 되나? 만약 다른 일에 적용이 안 된다. 아까 상하인 경우에도 적용이 안 됐고 여자인 경우에도 적용이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사건과 이 사건은 뭐가 다르길래 나는 다른 판단을 내두고 있는 걸까? 이런 일을 판단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로 삼아야 될까? 이런 점들을 한번 잘 뭐 한다는 거야? 생각.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 장의 잘못 또는 그 여자의 잘못, 상하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정작 더 나쁜 허궁제비라던가 그 깡패라던가 그런 사람의 잘못을 좀 이렇게 뭐야 축소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 또는 장인은 지금 허궁제비 이걸 빼앗긴 것으로 봤을 때 장인은 지금 장인 스스로가 피해자잖아. 네. 상아도 그 물건을 빼앗겼으면 피해자잖아. 그럼 성폭행 당한 그 여자도 뭐야? 피해자잖아. 피해자. 근데 그 피해자에게 또 다시 뭐 하게 되면 처벌. 비난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비난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피해를 받는 거에 대해서 또 피해를 받게 된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요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 있다는 거지. 그래서 중간에 열어봐도 뺏기지 않는, 다른 사람이 뺏어가지 않는, 상하는 가고 있는데 누가 뭐 열어보고 있으면 가서 뺏을 거야? 아니요. 안 그럴 거잖아. 근데 이 네. 깡패, 이 허공제비는 그렇게 남의 물건을 뭐 했다는 거야? 뺏었다. 뺏었어요. 그런 점에서 이런 어떤 그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어떤 사람은 그런데 장의하고 허공제비 말고 이 일에 또 다른 잘못을 한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누가 또 다른 잘못을 했을까? 주인어른? 어? 심부름 시키는 주인어른? 사람. 최석회. 심부름 시킨 최석회 주인어른. 왜? 왜 최석회의 잘못은 어떤 잘못이 일단 있을까? 어린 아이한테 그 귀한 물건을 맡기라고. 그렇지. 어린 아이에게 귀한 물건을 심부름 시킨 거. 그 자체가 잘못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렇게 귀한 물건이면 자기가 가서 전해주지. 그거를 왜 애한테 그걸 맡기느냐라는 부분에서 최석희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얘기야. 근데 어쨌든 뭐 여러 사람의 잘못으로 이 일이 일어나지만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잘못, 가장 문제는 여기에 있다는 것들. 자, 그런데 장인은 우리가 그럼 여기서 얘기를 더 좀 더 하도록 했어. 장인은 허공제비에게 돈을 바치고 뭐야 피람을 상아찌를 되찾아와야 하나. 자, 이 책에서는 어떻게 장인은 하려고 해요. 돈을 마련해서 돈을 바치고 선생님 바치고를 엉뚱하게 철자법을 엉뚱하게 썼네. 돈을 바치고 상아찌를 되찾으려고 노력을 해. 자, 상아라면 어떻게 할 거야? 이 상황에서. 저는 그냥 관아에 잃을 것 같아요. 아, 상아는 바로 관아에게 허공제비에게 이걸 빼앗겼다라는 사실을 고발할 거다. 고소할 네. 거다. 태금이는. 네. 저도 똑같아요, 상어랑. 왜? 왜냐면요, 음. 혹시 모르잖아요. 딱 그걸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돈을 처음에 갖다 줘봤자 어차피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럼 그리고 안 줄 수도 있잖아요. 돈만 그- 빼고 어, 도망칠 수도 돈만 있잖아요. 빼고 안 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 그렇지. 허공제비 믿을 수 없다. 좋은 근거네. 상하는 저도, 저도 똑같아요. 그래. 자, 근데 왜 상하와 대금이와 달리 장인은 상하와 대금이 같은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장인은 허공제비에 돈을 갖다 바칠 생각을 했을까? 협박했으니까요. 어?
협박 짓잖아요. 협박을 받았으며. 자, 그렇지. 아까 허공제비가 너 이 사실을 잃은다거나 그러면 너 가만히 안 둬. 너 죽여버릴 거야. 라는 식으로 협박을 받았어. 그러면 꼭안 상하하고 죽여. 대금이는 그럼 상하하고 대금도 협박을 받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상하와 대금이는 신고를 해? 대금이? 왜냐면요. 어. 신고하면 못 죽여요. 어? 제가 죽였다 해도 또 벌 받는 것뿐이에요. 신고하면 못 죽일 거다. 상하는. 저는 어차피 신고하면 응, 관아에서 응, 뭐 지금 시대면 경찰에서 응, 적금금지 처분 같은 거 내리면 응, 못 죽이고 응. 그냥 경찰들이랑 붙어 있으면 못 죽이잖아. 그렇지. 지금 상하하고 대금이는 이른바 경찰에 대한 뭐가 있었던 거야? 믿음. 믿음이 있었던 거야. 근데 신뢰도 아마도 장인은 그런 뭐야? 정보가 없었을 거야. 자기가 이거를 뭐 이렇게 알렸을 때 자기가 보호받기보다는 허공제비가 더 무서운 거야. 허공제비에게 해코지 당할 게 더 무서웠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상어와 대금이 같은 선택을 할 수가 없었던 얘기야. 또 이거 말고도 다른 이유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알겠어요. 대금이. 뺏기면 되게 혼날까 봐요. 어, 아, 자기도 뭐 할까 봐? 혼날까 봐. 할까 봐. 이게 무슨 말이야? 상어. 내가 그걸 열어봤으니까. 요 자기가 잘못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이기 때문에 자기도 혼날까 봐. 그래서 이거를 최석희가 모르게 이거를 막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바로 자기가 혼날까 봐. 그래서 이런 명언이 있어. 링컨 알아? 링컨. 네. 그 아, 미국 그렇지.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링컨 대통령이 한 말인데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 이 말의 뜻이 뭘까? 정직이 최상의 정직이요.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 정책. 방법이다. 정직이 최상의 방법이다. 이 말이 무슨 뜻 같아? 정직한 게 최고다. 정직이 최고다라는 거야. 즉, 자기가 혼날까 봐 그걸 숨기고 뭐 하다 보면 오히려 일이 꼬이고 더 나중에는 더 힘들어진다. 그러니 차라리 정직하게 그 순간에 빨리 정직하게 말해서 자기가 혼날 건 뭐하고 끝나고. 혼나고 차라리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낫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는 요거에 자꾸 유혹을 느껴요. 유혹. 어떤 유혹을 느낄까? 두려움.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움보다 유혹인데 즉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 집에 컵을 깨뜨렸어. 네. 그러면 얼른 뭐 해야 돼?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면 부모님께 제가 컵을 실수해서 깨뜨렸어요. 라고 뭐 한다는 거야?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돼. 고백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어떤 유혹을 받아? 훗날. 아니, 혼날 걸, 혼난다는 걸 유혹한다고 그래? 두,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거짓말하면 안 혼난다는. 그렇지. 거짓말하면 안 온다. 즉, 거기에는 이 깨진 컵을 얼른 뭐 하면, 치우면 음, 부모님이 그걸 뭐 하고? 모르고. 모르, 부모님이 모르면 나를 뭐 할 거다? 봐주신다. 혼내지 않을, 않으신, 봐주는 게 아니라 아예 모르니까 혼내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혼나는 게 나아, 혼나지 않는 게 나아. 안 온다는 거요. 안 혼나는 게 낫지. 그러니까는 혼나는 걸 정직하게 말해서 혼나기보다 차라리 그거를 숨겨서 안 혼날 수 있다라는 그런 유혹을 받는 거예요, 유혹을.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더 좋은 선택 아니야? 정직하지 않은 게? 근데 왜, 근데 나중에 어, 걸리면 어, 더 크게 혼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여기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라 하는 것은 그런데 그 감추는 일이 뭐 하지 않다는 거야. 쉽지 않다. 않다는 거야. 세상에 비밀은 없다라는 거야. 언젠가는 그걸 뭐 한다, 걸릴 수밖에 없, 없다는 거야. 그럼 오히려 나중에는 더 깨트린 것도 혼나지만
너 거기다 숨기기까지 했어라고 더 혼난다는 거야. 어? 그래서 완전 범죄, 완전히 숨길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유혹을 받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니 차라리 지금 정직한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또 하나, 들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컵을 깨뜨린 사실을 누가 알아? 내가 내 자신이 알고 계속 마음이 뭐해? 불안해요. 불안하고 불편하다는 얘기. 양심에 찔리다는 얘기. 그러니 차라리 고백하고 혼내서 마음의 짐을 털어내는 게 그게 더 뭐하다? 낫다라고 링컨은 주장한 거야. 그래서 그것들이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여기에는 또 하나. 바로 왜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건가라는 부분은 자기도 혼날까 봐라는 부분들인데 최석혜가 너무 뭐하기 때문에 무섭게. 무섭기 때문에 일 수도 있다는 거야. 즉 상아가 유리잔을 깨뜨렸는데 부모님이 평소에 너그러우신 분이야. 그러면 상아가 컵을 깨뜨렸을 때 저 말할 수, 컵을 깨뜨렸어요라고 말하면 아이고 다친 데는 없어? 어쩌다 그랬어?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라고 한다면 상아가 뭐해? 말하겠죠. 말씀 드리겠지. 근데 뭐 컵을 깨뜨려 이놈의 자식 그 컵이 얼마나 너 이리 와 이놈의 자식 응? 혼나고 너 게임 한 달 동안 중지 너 그리고 이 컵 마련할 동안 용돈 끊어 막 이렇게 너무 뭐하면 혼내면. 너무 혼내면 그 혼내는 게 너무 크면 사람들이 정직하게 이야기하기가 뭐하다는 거야 쉽지가 그렇죠. 않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장인은 결국 허공제비에 돈을 바치는 그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뭐 할 수 된다? 분석할 수 있어야겠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상아찌가 아까 코끼리 상아로 만든 책갈피라고 했는데, 자, 상아가 뭐야, 상아가? 코끼리 털이요. 그게 아, 아니라 엄니야. 엄니가 뭐야? 송곳니 비스무리한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네. 송곳니 나온 거예요. 상한. 코끼리의 이야, 이. 이가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뻗어 나온 것들. 그걸 우리가 보고 상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코끼리 상아라는 말 자체는 사실 틀린 말이에요. 왜냐면 상아의 이 상자가 코끼리 상자예요. 아가 엄니아자. 엄니에서 어금니에서 하는데 어금니는 아니고 보통 이제 송곳니 또는 앞니가 이렇게 길게 뻗어 나온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 흰 부분. 근데 요걸 이렇게 뭐 해가지고 잘라서. 잘라가지고 요거 가지고 도장을 만들기도 하고 책갈피도 만들기도 하고 이게 귀중품을 이렇게 만들더라는 얘기. 그 바람에 요 코끼리를 사람들이 뭐해? 자꾸 잡아요. 죽여요. 사냥하는 밀렵하는 또 그런 문제가 벌어지기도 하더라라는 거죠. 심지어는 당구라는 스포츠 알아? 네. 네. 당구. 그 당구 공을 옛날에는 뭘로 만들었냐면 코끼리. 코끼리 상아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값도 너무 비싸고 또 코끼리를 자꾸 죽이게 되고 그래서 그 코끼리 상아 대신에 당구공을 만들 거를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러면 플라스틱. 뭐예요? 요즘엔 그 플라스틱의 일종이에요. 무슨 셀룰로이드가 뭐 이러한 그 거를 통해 가지고 당구공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야. 아주 단단한. 그 덕분에 그게 발명되는 덕분에 이제 뭐야? 코끼리 상아를 그만큼 사용하지 않아도 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또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책과 돈 있는 집 이 이야기는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상아? 조선시대. 그렇지, 조선시대 어떤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어떤 그 역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 조선시대. 어, 잘 모르겠어요. 상아가 이 책과 돈 있는 집 이야기를 읽어봤더니 아까 저요. 허공제비에게 상아찌를 빼앗겼고 그걸 되찾기 하였던 그런 일도 사실 이 책에서 앞부분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이긴 해. 근데 근데 저요. 중요한 사건은 뭐야, 이 책에서?
대금이. 책도 안 읽었는데 어떻게 알아? 저는 역사를 아니까요. 뭔데? 그 조선시대 후기 승천대원군 시대인 것 같아요. 왜? 그 당시 청주가 처음 들어왔어요. 외국교회 청주교. 자, 그래도 이게 조선 탄압했죠. 그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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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압했어요. 그 상아, 정치자는 다 죽고 지금 그런 대금이 거죠. 말 들으니까 어때? 대금이 말이 맞아? 잘 모르겠어요. 대금이가 한 제 얘기가 책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 다시 한번 나오는데. 대금이 무슨 일이라고? 그러니까 천주교에 조선시대 왔었어요. 처음으로. 그 당시 왕이었던 흥성대원군이 천주교를 탄압했어요. 아주 많이. 자, 요 이야기 상아 나와 안 나와? 천주교 음, 나와요. 그렇지. 주반부에도 나오고. 이 이야기의 기본 밑바탕을 깔고 있는 것들이 바로 요 천주교 탄압과 관련된 일이야. 자, 어떻게 구체적으로 맞췄어? 대금은? 나는 역사를 안다고. 자, 천주교 탄압과 관련돼서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벌어져? 상아야. 그거 관련된 그거 무슨 일이 벌어져? 아빠가 음, 장이 아빠가 아버지께 따라 쓰다가 그 걸려가지고 장독으로 계속 맞다가 돌아가시고 그렇지. 그러면 장이 아버지가 왜 돌아가셔? 천주교 때문에 그 천주교 어. 따라 쓰다가 장이 아버지의 직업이 뭐 아버지 직업이 뭐? 천주교 쓰는 사람인가? 자, 이런 직업입니다. 뭐 필사쟁이. 필사쟁이 필사쟁이. 우리가 쟁이. 필사장. 필사장이 아니. 원래는 필사장이라고 해야 되는데 장이가 원래 맞습니다. 그런데 장이를 조금 이제 뭐 해서 낮춰서 천하게 부르는 말. 뭐 이렇게 비하해서 낮춰서 부를 때 뭐야? 필사쟁이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필사장이가 맞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필사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필사장이 그래서 이거 이제 잘못된 표현이고 필사장이가 맞는데 자 필사장이는 뭐 하는 사람? 글 쓰는 사람이에요. 책 따라 쓰는 사람이요. 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 자 그럼 필사는 따라 쓰는 어, 베껴서 뭐 하는 사람? 쓰는 어, 사람. 사람. 자, 지금은 우리가 이러한 책을 인쇄소에서 인쇄기로 우리가 책을 찍어내.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인쇄술이 별로 발달하지 안 왔어. 않았어. 이 그래서 활자로 해요, 활자로. 요 책을 보고 한 글자 한 글자 다 뭐 하는 거야? 종이에다가 베껴 쓰는 거야. 활자.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불렀다? 필사쟁이. 필사장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런 필사장이는 오늘날에 이런 필사장이가 있어 없어? 네. 범죄죠. 거의 없어. 거의 없어. 저작권 문제, 저작권이잖아요, 그거는. 거의 없어서 요즘에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또는 복사를 하면 대량으로 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필사장이 일이 없어. 근데 필사를 하는 사람이 있긴 해. 예를 들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성경을 직접 필사를 해.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는 행위 자체가 자기가 그 신앙의 표현이야. 그래서 성경책을 자기가 직접 다 처음부터까지 써서 한 권을 만들겠다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작가라던가 시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좋은 시라던가 좋은 작품을 직접 자기가 뭐해? 직접 자기가 뺏겨서 써봐. 따라서 그러는 과정에서 그 작품에 대해서 더 이해를 잘할 수 있고 연습이 돼. 그래서 그런 것들 하는데 대부분은 어쨌든 뭐 필사해 갖고 뭘 하거나 이걸 이렇게 여기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근데 뭐 지금도 뭐 아주 그 사람이 글씨를 잘 써가지고 특별히 세상에 한 권밖에 없는 책이다. 라고 한다라면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판매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은 거의 없고 개인의 어떤 취미 차원이나 이런 차원으로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아버지가 무슨 책을 필사했다는 이유로 천주교 책이요. 천주교. 한주학 책을 필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서 결국은 고문을 당하는 거야. 고문. 그 곤장을 말하는 거야. 곤장.
곤장을 너무 많이 맞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시는 사망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천주학이라고 불렀는데 천주는 누구야? 그리스 하나님 하늘. 하나님이에요. 이 천이 하늘천이야. 주가 주인주야. 하늘의 주인이신 분. 그래서 요 한자야, 한자. 한자고 우리말로는 하느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같은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이 책에서 뭐라고 하기도 하냐면 요렇게 부르기도 했어. 호호. 뭐라고 불렀다고? 서학. 서학. 왜 서학이라고 불렀는지 혹시 알아? 서학의 학문 아, 서양에서 건너온 응. 학문이라는 뜻으로 서학이라고 그래. 서 자, 아주 특이하게 다른 나라에서는 보통 천주교 신부님, 천주교의 신부님 또는 교회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전도를 해.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도해. 그런 걸 우리가 선교한다 그래, 선교.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선교사들이 오지 않았어. 신부님, 외국인 신부님이나 외국인 목사님들이 먼저 온 게 아니야. 그럼 뭐가 먼저 왔냐? 우리 우리나라 불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중국에 외교관들 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중국에 갔다가 성경책 또는 천주교에 관한 책을 가지고 들어온 거야. 수입한 거야. 다른 책과 함께 수입한 거야. 그런데 그 천주학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누군가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뭘 믿게 되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된 거야. 그러면서 그 천주교가 뭐 한 거야? 퍼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거는 서양에서 들어온 학문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 서학이라고. 서학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천주학이라고 불렀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정부에서는 천주학을 탄압했을까? 알아요. 알아요. 대금이. 그 당시 왕이었던 흥성대왕군은 외국 정치를 했기 때문에 외국 거 수입하지 않았어요. 서양 거 수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쇄국 정책을 펼쳤냐고, 왜 수입하지 않았냐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믿어가지고 음. 그 자신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지 못할까 봐. 아니, 그래서 어, 원래는 음, 조선은 유교라는 종교를 믿었어요. 그런데 근데 천주교를 믿으니까 유교가 약해지는 거죠, 점점. 그렇지. 조선은 유교 유교 국가예요. 유교 중에서 특별히 조선은 그래. 성리학을 숭상하는 성리학 국가였어. 성리학을 숭상한. 자, 근데 거기서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조상께 뭐 일단 하는 거? 제사. 그래서 그게 조상께 효도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이거를 유교에서는 아주 중요시 여겨.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사실은 여러분이 종교가 뭐 불교일 수도 있고 기독교일 수도 있고 뭐 이러는데 사실 우리는 다 유교의 전통과 문화 속에 살고 있어. 여러분들 집에 설이나 추석 때 차례 지내거나 아니면 여러분 제사 지내거나 차례나 제사 안 지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른바 추모 예배, 추도 예배를 드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 조상을 생각하면서 제사 드리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효도하는 거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뭐 다른 하다? 섬기지 믿지만 않는다. 우상 앞에 뭐 하지 마라? 우상에게 절하지 숭배하지 마. 말라. 요게 10계명.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꼭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들 중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더라라는. 그 우상 숭배하지 말라.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 조상신을 섬기는 거, 조상신께 절하는 거가 이 천주교의 교리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이 천주학을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뭐 했어? 안 지냈어요. 제사를 거부했어. 그게
그 당시 성리학의 국가, 유교 국가의 입장에 봤을 때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없는데. 지금이야 개개인들이 제사를 지내건 말건 국가가 신경을 써 안 써? 안 써요. 있어요. 안 쓴단 말이야.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야. 맞다. 자, 그 다음에 유교에서는 이른바 신분사회. 아, 신분사. 남녀가 구별되는 사회였어. 그래서 양반이라는 신분이 있고 천민이라는 신분이 있었어. 또 남자 여자 남녀 7세 부동석에서 남자 여자가 7살 이상이면 7살보다 어리면 괜찮은데 7살 이상이면 동석 함께 자리하고 있으면 안 돼. 가족 외에는. 그래서 요즘 상하하고 대금이처럼 학급에 남학생 여학생 같이 있잖아. 아니야? 네, 네. 있어요. 같이 있잖아. 옛날 조선시대 같았으면 아주 큰일 날 일. 어디 남자 어, 여자가 어떻게 한 자리에 같이 있냐고 아주 경을 칠 일이야. 그런데 천주교는 뭐 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안 된다고. 다 같이 평등하다고 있어야 생각해. 된다고. 그러니까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남녀 구별, 남녀 차별 같은 것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야. 이런 생각들도 누구 입장에서는 유교 유교 국가. 입장에서는 못마땅했던 거야. 그리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조선의 어떤 그런 유교 사회가 흔들릴 거라고 생각한 거야. 또 서양 오랑캐가 침략해 와서 우리를 무너뜨릴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하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까 우리 대금이가 말했던 흥선대원군이 펼친 쇠국 정책. 정책. 쇠국이 아니라 쇠국 정책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서양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류하지 않는 어떤 그런 정책을 펼쳤던 걸 볼 수 있고 내부적으로는 그런데도 이렇게 천주교가 퍼지니까 천주교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벌 주고 처형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바로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이 책을 쓰고 있는 거다. 자, 지금 북한은 어떨까? 지금 북한은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미국의 어떤 그런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 줄까? 허락하지 않을까? 허락하지 않아요. 당연히 허락하지 아니에요. 않아. 북한은 자신들의 공산주의 사상을 지켜야 되는데 이런 자본주의, 어? 이런 시장 경제 이런 것들이 그냥 물밀듯이 들어오면 자기들의 공산주의가 깨진다고 생각해.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영화를 몰래 보다가 우리나라 책을 미국 책을 몰래 보다가 걸리면 북한에서 처벌받아. 그 북한이 자기들의 어떤 그런 사상이나 이런 걸 지키려고 다른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를 막는 것과 요 당시 조선사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뭐하다?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이해가? 그럼 저는 어, 옛날에 조선시대에 살았으면 어. 최악이었겠네요. 너가 종교가 뭐라 그랬지? 저, 저 천주교요. 상하 저도 천주교 믿으면 저 기독교예요. 상하 대금이는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되겠지. 그래서 너가 나 안 믿어요라고 이제 하면은 목숨은 건질 거고 난 계속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야 했다 하면은 그 죽을 것이고. 순교당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 실제로 그런 이유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는데도 목숨 걱정을 안 하고 사는 사회가 우리 그래서 어떤 신앙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나 뭐한 거야? 감사한 일이에요. 반면에 지금도 현재 북한에서는 기독교 교회를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믿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아주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감사한 일이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천주교 탄압 때문에 아버지의 죽음이 또 이 책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져? 아버지 죽음 외에 천주학 때문에 벌어진 일이. 지금 위에 천주학 때문에 벌어진 일. 이 책 뒷부분에 이제 앞부분에는 아버지의 죽음, 천주교 탄압으로 뒷부분에 또 이제 천주학과 관련되어서 또 이제 벌어진 일들이 있지. 상황. 어, 이거 동자가 들어간 책 다 버렸어요. 불태웠어요. 대금의 책도 안 읽었는데 어떻게 잘 알아? 자, 왜냐면요. 기억나 상하야?
아니요. 어떤 게 동자가 들어간 있거든요. 동자가 들어간 책을 다 버렸다는 거 기억 안 나? 네. 자, 장이가 홍교리 집에 가서 동자로 시작하는 책을 다 찾아서 뭐해? 불태워. 버려. 기억나? 네. 왜 그랬어? 장이는 왜 그랬어? 그 천주교 때문에 응, 그 아빠가 응, 죽으셨는데 응, 그것 때문에 응. 다 버린 것 같아요. 자, 근데 왜 하필 동자로 시작하는 책이야? 동자가 무슨 동자일 텐데. 자, 동학 봐. 농민은 동자 같아요. 서학책인데 서학책이 당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 안 좋다고 했어요. 좋다고. 금지돼 있다고 그랬지? 네, 네. 서학책을 마음대로 볼 수 있어, 못 봐? 못 없어요. 봐요. 못 봐. 그러니까 서학책인데 서학책이라는 표시를 안 내기 위해서 그 이름을 뭐? 서의 반대인 뭐? 동. 동자를 붙인 거야. 이해가? 네. 서 뭐뭔데 서학인데 동학 이런 식으로 붙여놓으니까 그러면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서학책이 아니라고 안 그렇게 뭐야 남의 눈을 뭐하기 위해서 속이기 속이기 위해서. 위해서 겉표지만 바꿔놓은 거란 얘기죠. 그래서 가끔 이것도 안 좋은 얘기인데 자기가 막 게임책 만화책을 보고 싶은 거야. 근데 게임책 만화책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공부 안 하고 혼나죠. 본다고 혼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 그 표지를 이렇게 뭐해? 싸. 표지를 싼 다음에 거기다가는 수학 문제집 이렇게 써. 그리고 아니면 무슨 뭐 물리의 법칙 아니면 뭐 과학의 역사 이렇게 책 제목을 써. 그러고 나서 막 보는 거야. 그럼 남들이 보면 얘가 무슨 책 읽는 줄 알아? 역사책, 과학 과학책. 역사책 읽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안에는 만화책이고 게임책이더라. 이렇게 남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동자가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을 하고 홍교리는 결국 이 사람은 천주학을 믿었던 거야. 천주교를 믿었던 사람이. 그래서 서학책을 많이 갖고 있었고 만약 관리들이 홍교리 집을 뒤져서 그 서학책을 찾게 된다면 홍교리도 망. 잡혀서 아빠처럼. 아빠처럼 맞고 그럼.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장이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잘해준 홍교리가 잡혀서 죽는 거에 대해서 뭐 했기 때문에 싫어했기 때문에 실- 문제의식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자기가 그 배달해줬던 그 동자가 들어있는 서학책을 다 찾아서 불태워서 홍교리를 뭐 하게 되는 살려주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라는 얘기. 됐니? 자,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상아 거기 인물 중에 네. 서대감 마님이라는 인물 나오는 거 혹시 기억나? 서대감 마님이요? 서대감 마님. 혹시 석회제인가요? 여기서? 150쪽에 서대감댁 마님. 네. 서대감댁 마님은 누굴까? 어, 소대감의 자, 대장? 원래대로 말하면 성이 무슨 시인? 서씨. 허신 서시인 대감님의 아내. 그렇지 아내여야 돼. 여자. 근데 서대감댁 마님은 성이 서시인 대감님의 아내가 아니야. 상아야 그럼 누굴까? 어, 요 사람은 덩치가 아주 컸대. 뭐 여잔데 덩치가 컸다고 생각하고 쓰개치마를 둘러 쓰고 있었대. 요 사람은 누구냐면 누구라고? 서양인 서양인 심, 신부. 서양인 신부야. 근데 서양인 신부인데 왜 성이 서신 대감님의 아내라고 아, 위장을 했을까? 왜? 신부가 그때 가면 응, 죽을까 봐 자기 그렇지. 성이 서양인 할 때 서니까 응. 서대감님 때 마님이라고 한 게.
그렇지. 신부님인데 신부님이 그 당시에는 조선이 천주교 전파를 금지했기 때문에 신부님이 또 왔다는 사실을 알면 잡혀서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자기의 신분을 속여야 돼. 감추기 위해서. 그 신분을 속이기 위해서 옛날 조선시대 때 여자들이 쓰개치마라고 다른 말로서는 장옷이라고 부르는데 온몸을 가리고 다녔어. 이런 식으로. 보여? 보여?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리고 다녔다는 얘기. 아예 지금 이건 얼굴 좀 들어왔는데 아예 이걸 푹 뒤집어 써가지고 가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를 거 알 아니야. 수 없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예 이렇게 가렸다는 얘기.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가려서 그래서 마치 여자인 것처럼 한 이유가 그래야 그 자기 얼굴을 뭐 할 수 있으니까 가릴 수 가릴 수 있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을 서대감댁 마님이라고 해서 서대감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바로 아까 서학에서 온 것처럼 서양 사람이니까 그냥 서대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렀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니? 네. 이런 부분들이 다 결국은 이 천주교 탄압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었어. 자, 근데 이 책에서 보니까 주로 천주교를 여자들이 믿더라라는 얘기. 또 형편이 뭐한 사람? 어려운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믿더라라는 얘기. 왜 천주교가 실제로 처음에 여자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믿었어. 저 형편이, 알았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천주교에서는 그거 뭐냐,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해가지고 믿었을 것 음, 같아. 대금이. 여자들은요, 남자들이랑 같이 공평하게 살고 싶었을 거예요. 또, 자, 그렇지. 그래서 이 현세는 너무 차별받고 너무 힘들어. 근데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차별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으면 죽어서 뭐 어디 간다? 천국. 천국 간다는 거예요. 어? 그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러니까 비록 지금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내가 참고 기도하면 내가 죽어서는 내가 좋은 세상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런 천주교를 이렇게 여성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급속하게 이렇게 퍼져나갔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허궁제비 얘기 나와서 허궁제비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허궁제비에게 장이가 돈을 마련해서 상아찌를 받아오려고 했으나 돈 마련하기가 쉽지가 안 왔다. 않아. 그래서 결국은 장이 옆에 있는 낙심이라는 다른 여자아이가 장이의 그런 처지를 알고 낙심이가 어른들에게 말해. 그래서 어른들이 나서서 허공제비를 잡아가지고 혼내주는, 혼내켜줘요. 혼내주는 그런 이야기. 자, 그런데 허공제비를 어떻게 할 거냐를 둘러싸고 여기에서 토론이 벌어져. 허공제비를 어떻게 할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저가 씨하고 죽일 것인 것은. 미저가 씨라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미저가 씨의 수양 어머니. 자, 수양 어머니는 그 뭐야? 가짜 어머니라는 뜻이야. 가짜 어머니. 그 진짜 어머니. 가정원이 진짜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돌봐주는 사람인데 내가 너의 수양 어머니다. 뭐 수양 딸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두 사람이 그냥 이렇게 그 법적으로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말로 관계를 맺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분을 수양 어머니로 모십니다. 뭐 수양 딸로, 뭐 수양 아들로.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말로 하면 뭐 우리가 그 뭐야 양자를 드린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 그 미적 아씨의 수양 어머니가 있어. 그래서 어쨌든 길러준 어머니, 키워준 어머니 이런 어머니를 이제 낳지 않았고
길러주거나 키워주는 어머니를 수양 어머니라고 그러는데, 자, 미적아시 수양 어머니는 허공제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에요? 허공제비를 어떻게 하지? 설마. 어, 여기 이쪽에 나온 이쪽 때문에 나온 거죠. 이쪽에 103쪽. 그렇지. 103쪽에. 저 아래 수장 어머니는 어, 때리라고 했어요. 그렇지. 근데 그냥 밀적 아씨는 때리지 그만 때리라고 했어요. 수양 어머니는 나쁜 때리 짓을 했으니 뭐 해야 된다? 크게 혼내 혼내야 한다라는 뜻이죠. 반면에 미적아씨는 어떤 입장이에요? 봐줘야 한다 한번. 왜? 불쌍한. 불쌍하니까 봐줘야 된다? 그래서 미적아씨는 결국 어떻게 했어? 홍제비를. 어떻게 했다고? 미적아씨 어떻게 했다고? 일자리를 마련해줬다. 자, 일자리를 마련해줬어. 즉, 미적아씨가 일하고 있는 그 연희각, 연희각이라고 지금 말하면 술집이야, 술집.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채용을 했어. 일자리를 마련해줬어. 왜 미적아씨는 허공제비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줬을까? 거기서 술집에서 응, 이 뒤쪽에 내용 보면 응, 허공제비 사람들이 술집에서 술값 비싸다고 응, 안 먹겠다고 하는데 응, 안 먹겠다고 막 했는데 응, 허공제비가 옛날 막 전과가 많으니까 응, 사람들이 응, 무서워가지고 허공제비 살짝 인상 지으면 응, 그 무서워가지고 응.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 그러면 그 미적아씨가 보기에 야, 허공제비가 일을 잘할 것 같아서 고용을 한 거다. 근데 여기는 맨날 돈 뜯고 다니니까 아, 그 지임으로 돈 직접 벌어서 사용하라 이런 뜻인 것 같아. 그렇지. 자기 힘으로 돈을 직접 사용해라. 즉, 아무도 허공제비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은 거야. 허공제비가 나쁜 놈이라고. 근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삥 뜯는 거죠. 돈을 못 벌고 돈을 못 버니까 삥 뜯고 남의 걸 빼앗는 거라는 게. 그런데 미더가씨 생각에 그래서 허공제비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면 허공제비 스스로 돈을 벌 수 있고 그럼 허공제비가 뭐 하지 않을 거다? 삥 나쁜 뜯지 일을 않고. 하지 않을 거다. 삥 뜯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야. 자, 어떻게 생각해, 대금이? 너는 미저가씨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해? 미저가씨의 수양 어머니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해? 음, 근데 덜술 섞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라고? 둘을 뭐 한다고? 적지 섞어야 될 것 어떻게 같아요. 섞어? 일단 약간의 벌을 주고 다시 일단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죠. 일단은 혼내고 나서 일자리를 말해줘야 된다. 왜? 왜냐면 혼나주고 나면 좀 정직해지지 않을 거예요. 혹시나 아직도 가려면 또 삐뚤어질 수가 있으니까 살 한 개가 반을 주는 거죠. 상하는. 그러다가 또 이상 또 사고 치면 뭐 혼나야지 더 크게. 상하는. 저도 대금이랑 같은 생각. 사고 음. 치면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어떻게 했어? 계속 이 책에서 일을 어떻게 시 했어? 이 책에서는 미저가 씨의 주장대로 일을 시켜줬어요. 일자리를 마련해줬어. 그래서 실제로 홍제비가 술집에서 일을 했어요. 일을 잘했어. 자, 그래서 결론이 허공제비가 착해졌어? 이야기 결론이? 그래서 미저가 씨 선택이 옳은 걸로 끝나, 이 이야기의 끝은? 아니요. 어떻게 끝나? 홍제비가 어, 착해지지 않고 어, 계속 그냥 술집에서 일하다가 일은 잘했는데 응. 그랬던 걸로 끝이 나요. 자, 그거 말고 사실은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151쪽, 싸웠어요. 151쪽.
자, 그 미저가 씨가 있는 그 술집 그곳에서 서대감 댁 마님, 즉 서양 신부를 초청해서 쉽게 말하면 예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151쪽이요. 151쪽에 보면 방금까지 커다란 새가 나뭇가지에 앉아 있었는데 커다란 새, 봉황이라도 본 모양이지? 뭐 그런 얘기가 나와. 네. 자, 그 다음에 162쪽 보아. 162쪽이요. 그 다음에 관원들이, 나라의 관리들이 쳐들어와서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을 다 뭐해가? 잡아가. 자, 그런데 162쪽 보면 두 번째 분단. 멀리가 보이는 직장집 어, 울타리 밖으로 굵게 뻗은 공나무 가지가 보였다. 그리고 나뭇가지에 앉은 나디운 얼굴이 보였다. 자기는 재빨리 담벼락에 모두 몸을 숨겼다. 눈 밑에 짙은 대골이 있는 허공대비였다. 허공대비는 뛰어오는 관원들을 향해 손짓하고 있었다. 아, 자, 이걸로 보아서 아까 그 봉황은 누구였던 거야? 허공대비. 허공제비였던 거야. 결국 허공제비가 어떻게 한 거야? 천주교를 믿기 천주교 믿는 사람들을 관원들에게 꼬은 거예요. 고발한 거지, 고발한 거지. 그 일로 인해서 미저가 씨가 뭐해? 잡혀가서 죽게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허공제비가 한 일은 뭐 한 거? 허공제비가 어떤 일을 한 거야, 결국은? 나쁜 일, 미저가 씨, 자기에게 일자리를 마련했던 미저가 씨를 오히려 뭐 대신. 한 거야? 배신해서 미저가 씨를 고발해서 죽게 만든 거지. 네. 그러면 미저가 씨 일자리를 마련해준 애가 착해질 거다라는 미저가 씨 주장이 맞은 거야. 나쁜 짓을 했으니 크게 혼내야 된다. 나쁜 짓 한 놈들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또 나쁜 짓 한다. 라는 미저가 씨 수양 어머니의 말이 맞은 거야. 수양 어머니요. 미저가 씨 수양 어머니 말이 맞은 거지. 그러면 진짜로 한 번 나쁜 짓 한 사람들은 크게 혼내야 된다. 그 사람들은 또 배신할 거다. 또 나쁜 짓 할 거다라는 거야. 진짜 그런 거야? 혼나긴 혼나야 되지만 크게 어, 하면 어, 배신을 때리고 안 때리고는 그 응, 사람의 기량이니까 응. 그건 어떻게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건 이 책의 저자는 어쨌든 이런 식의 스토리를 쓴 거야. 근데 또 사람들에 따라서는 스토리는 다르게 생각할 이야기를 수도 있죠. 꾸며내기 나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다르게 꾸며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제로 감옥에 있는 전과자. 감옥에 가면 우리가 전과가 생겼다고 그러는데 그 전과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 줄 거냐. 저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야. 그러니 저 사람은 또 뭐 할 거야? 범죄를 범죄를 저지르고 저지를 거야. 라고 의심하고 그 사람들을 배척해야 되느냐. 아니면 전과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일자리를 줘서 그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함께 살도록 해야 될 거냐라는 부분에서 논쟁이 있어. 응? 저 사람들을 받아주면 저 사람들이 또 범죄를 일으켜서 분명히 뒤통수 칠 거다. 분명히 배신할 거다.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쪽과 아니다. 안 된다고 그 사람들을 밀어붙여버리면 오히려 그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또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들에게 적당한 자리를 주어야 만들어줘야 라는 식으로 이렇게 논쟁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물론 뭐 상황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어느 편의 손을 들어줄 건가라는 부분에서 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책 제목이 왜 책과 논 있는 집이야? 네. 상아? 책과 논의. 왜 책과 논 있는 집이야? 책 제목이. 책방 옛날에 아버지가 음. 하려고 하시던 그 책방 집이 책과 논의인 집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 아버지의 꿈이 바로 책방을 여는 곳이었는데 그 책방을 열게 되면 그 가게 이름을 책과 논의는 집이라고 정하고 싶었던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는 내용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나랑 같이 밥 먹을래? 라는 책입니다. 나랑 같이 밥 먹을래? 서 밥과 관련된 여러 조상들의 또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